안녕하세요. 수도권 모든 청약과 분양의 정보, 그리고 부동산의 진짜 가치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읽어드리는 남자, 모익남TV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두산 이브더 제니스 부천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살펴봤는데요. 지난주에 모델하우스가 오픈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모델하우스를 방문해서 평면이나 분양 조건에 대한 문의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소사역 초역세권의 49층, 초고층으로 들어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분들의 관심이 높고 그만큼 현장의 열기가 뜨거웠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분양가나 대출 규제, 그리고 청약 자격, 작은 계획들을 꼼꼼하게 짚어드렸죠. 분양가와 모집 공고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모델하우스에 방문해야만 알 수 있는 단지 배치라든가 로얄 동호수와 조망 라인, 그리고 2008세대급에 어떤 커뮤니티 시설들이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59, 74, 84 타입별로 실물 평면과 인테리어까지 상품성을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사실 분양가 관련해서 고분양가라는 이야기들도 많았는데요. 그 후에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와 비교하면 같은 평형 대비 5억 가까이 저렴한 금액이라서 실수요자분들의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인프라만 놓고 보면 당연히 상동역 롯데캐슬이 부천의 대장 입지에 가깝긴 하지만 서울과의 물리적인 거리 접근성이라든가 현재의 인프라보다는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두루두루 놓고 보면 두산 이브더 제니스 부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단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사업 계획과 청약 일정을 간단하게 체크해 보면요. 지하 8층부터 지상 49층, 총 2008세대 규모로 단지가 조성이 되고요. 청약 일정은 8월 19일날 특별 공급을 시작해서 20일날 1순위 청약, 21일날 2순위 청약을 접수받게 됩니다. 그리고 8월 28일날 당첨자 발표가 진행이 되고요.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청약 전략을 세워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럼 단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단지의 배치를 보면 101동부터 107동까지 총 7개의 동이 있고요. 107동은 오피스텔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상복합 단지인 만큼 대지 면적이 넓지 않아서 단지 내에 조경이 들어갈 만한 공간 자체는 넓지 않지만 그럼에도 단지를 1열 배치로 지어서요. 49층의 고층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일조량의 감소라든가 단지가 앞뒤로 붙어 있어서 조망권이 방해되는 이런 단지 배치는 최소화해 둔 모습이고요. 단지에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공개 공지를 둬서 초고층 단지가 가지고 있는 답답함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노력한 모습이 보이고요. 동호수 배치도를 보게 되면 84A 타입이 15층 이상 고층 라인들을 대부분 조합원들이 가져간 걸로 보이고 59 AB 타입과 74 AB 타입의 대부분은 일반 분양 물량으로 다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84 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A 타입보다는 B 타입이 상대적으로 고층 물량이 더 많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단지 배치에서도 볼 수가 있듯이 84 A 타입과 B 타입이 전망이 가장 잘 나오는 남측과 북측으로 단지 배치를 해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가장 큰 평수에 좋은 동호수를 배치하는 건 일반적이기 때문에 59 타입들은 중간 라인 쪽으로 모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59 타입이라고 하더라도 59A나 B 타입이 모두 전망이 딱 막히는 라인 구성은 아니기 때문에 고층부에 당첨된다면 어느 정도의 조망은 모두 확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74 타입들도 전망이 잘 나오도록 단지 배치가 되어 있어요. 단지의 조감도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일렬로 지어지는 단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단지에서 북측과 남측의 전경을 모두 볼 수 있도록 북쪽을 바라보는 라인이 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49층까지 지어지는 단지인 만큼 웬만해서는 전망이 막히지 않도록 동간섭이 최소화되도록 단지 배치를 해둔 모습이에요. 대단지 아파트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커뮤니티 시설이죠. 2008세대의 대단지에 걸맞게 커뮤니티도 주상복합 아파트 치고는 좀 신경을 쓴 모습인데요. 백사동 1층에 주민 카페가 들어오고요. 105동 1층부에는 독서실과 작은 도서관이 들어서게 되고 105동 지하에는 GX룸이라든가 피트니스 센터, 실내 골프 연습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타입별 평면 분석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번에 두산 이브더 제니스 부천의 공식 협력 중개업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관시고객 등록 링크를 클릭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홍보비를 지원받게 되고요. 등록 후에 청약에 당첨돼서
정당 계약까지 완료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MGM 혜택으로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해드립니다. 관신고객 등록은 특별공급 청약 접수 전날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청약 넣고 나서 등록하면 혜택을 챙겨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영상 딱 10초만 멈추시고 고정 댓글 링크로 관신고객 등록부터 꼭 남겨주세요. 자, 그럼 견본주택에 마련된 실물 유니트와 평면도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모델하우스에는 현재 59A타입과 74A타입 그리고 84B타입의 유니트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59A타입은 판상형 4베이 구조를 살려뒀어요. 사실 일반적인 아파트가 아니라 주상복합단지에서는 이렇게 판상형으로 평면을 구성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59A 같은 경우는 평면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만 마통풍은 불가능하고요. 발코니 확장 면적도 제한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반적인 59A 타입 대비해서는 서비스 면적이 좀 적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구조는 잘 나왔지만 일반적인 아파트의 59 타입 대비해서는 조금 좁다는 느낌이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현관 팬트리 공간을 잘 만들어 뒀고 주방 안쪽에 다용도실 배치를 해둔 모습이에요. 부부욕실과 드레스룸까지 좁지만 필요한 공간을 곳곳에 다 만들어 둔 모습이고요. 59 B타입을 보게 되면 현재는 모델하우스에는 없지만 3베이 판상형과 타워형이 섞여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관을 들어와서 작은 방이 바로 나오고요. 공용 욕실을 지나서 거실로 나오게 되면 주방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주방 공간 자체가 기역자 주방이고 다용도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작은 방에 실외기실이 들어와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보이고요. 안방이 좀 작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부욕실과 드레스룸 공간까지 만들어뒀다는 점에서 공간 활용도는 좀 살려둔 평면이에요. 74A타입 같은 경우에는 모델하우스의 유니트를 구성해 뒀는데요. 84A타입과 함께 전면부에 위치한 타입이라서 전망이 가장 좋은 타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복도형으로 아파트 평면을 구성해 뒀는데 현관을 지나서 침실 3과 침실 2가 나오고요. 맞은편에 있는 공용욕실을 지나가면 거실 팬트리 공간도 확보를 해놨어요. 그리고 거실을 나가기 전에 침실 1 안방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요. 안방에는 부부욕실과 드레스룸 그리고 발코니, 대피 공간까지 마련해 놨습니다. 전형적으로 거실 공간과 방을 분리해 둔 구조인데요. 주상복합단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평면을 구성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실과 주방을 지나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복도를 따라서 방들이 있고 방들을 지나가면 거실과 주방이 나오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정말 막 훌륭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 트렌드가 복도형으로 평면을 구성하면서 이렇게 평면을 구성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74B타입이 전형적인 타워형 구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관을 들어와서 공용 욕실과 작은 방 2개를 지나게 되면 주방과 거실이 나오고요. 거기서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는 구조예요. 타워형 구조에서는 보통 드레스룸을 뽑기가 좀 어려운 한계점들이 있는데요. 74 타입 치고는 드레스룸을 넓고 깊게 뺐다는 느낌이 들고요. 침실에서 드레스룸 쪽으로 들어가면서 그 안에 부부욕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모델하우스는 미건립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74A타입과 상당히 유사한 평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금씩 그냥 더 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평면이 아주 잘 나왔다기보다는 전망과 남향을 우선시하는 분들께는 84A가 우선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84B타입은 74B타입에서 조금 더 커진 평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이점은 공간이 늘어나는 만큼 침실 2, 3에서 거실로 나가기 전에 알파룸 공간을 따로 뒀어요. 사실 이런 작은 방은 방으로 사용하기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팬트리 공간으로 활용을 하거나 공부방으로 활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드레스룸 공간이 길게 빠져 있어서 방이 작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커버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렇지만 또 붙박이장이나 장롱을 안방에 넣으셔야 되는 분들께는 침대를 같이 놓기가 좀 애매한 구조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84 타입이면 작은 타입이 아니긴 한데 안방이 조금 작게 나온 건 단점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평면을 일반적인 아파트와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해요. 49층 주상복합단지에서는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4개 라인으로 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좋은 평면 구성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49층 랜드마크 주상복합단지를 분양받으시는 분들 중에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 구조를 기대한다는 게 좀 어렵다는 거 알고서 분양들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하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초역세권의 랜드마크 단지라는 점에서 이 점도 상당히 큰 부분이긴 하니까요. 이렇게 오늘 두산 이브더 제니스 부천에 대해서 분양 정보들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상동역 롯데캐슬의 단지 배치나 평면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려 볼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동용 롯데캐슬이 조금 더 잘 나오긴 했는데요. 가격 차이가 또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비교해 보실 수 있게끔 빨리 영상 만들어서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 이브더 제니스 부천의 단지 배치와 커뮤니티 그리고 평명 분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차량 넣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에게 로얄동 로얄층 당첨의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아직 관심고객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차약 접수 전일까지 꼭 등록하셔서 50만원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